자, 오늘은 3월 16일이죠. 네,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열매부자님, 봄이오네님, 스타트님, 초록공간님, 하늘길님, 재훈데디님, 졸졸졸님, 어서도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해피정님, 단풍이님,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드림앤 해피님, 진아송님, 두려움 없는 자유님, 떡상할 결심님, 정직한 기술님, 원태호님, 긍정무한님, 대제비제이님, 별들의 천국님 어서 오시고요. 배당 2002 하면 네 아무런 거 없습니다. 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세금 안 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JBS 9895님 어서 오시고요. 미소돔님, 서울여우님, 불효파 불효회님, 핸드폰님, 부자 곰돌이님, 박순희님, 긍정의 힘님, 도채우님, 남미용님, 버터님 어서 오시고요. 상위 10%님, 김혜자님, 풍림부자님, 들꽃님, 헐헐너님, 네, 좋아요, 좋아요. 최군희님, 한사발님, 동신님, 어서 오시고요. 문영민님, 현우의 꿈님, 토마토님, 해바라기님, 김광규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많이도 오셨네요. 네. 산소탱크님, 정병우님, 심플맨님, 여성송님 어서 오세요. 전미정님 반갑습니다. 불성실법인 지정되면 벌점 부과되고 얼마 되면 정지되냐고요? 바로 정지되지는 않아요. 불성실법인 지정된다고 해서 뭐 바로 정지되지는 않고 뭔가 벌점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점수가 그거 봐봐야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그거 누적되면은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승달 빛바다님, 초록별님, 청산유수님 뭐 한 번 그런 거는 관계 없을걸요. 네. 그 다음에 바다님, 박실비님, 행복한 통장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황마손님, 김선생님, 김재남님, 송현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소스님, 샤론의 꽃님, 황금양봉님, 스타트님 어서 오세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주식부자 해와달님, 성환아빠님 반갑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괜찮아요? 요즘 장이 개떡 같아서 네 오늘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연병 지랄이네요. 그죠? 네 지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오늘 뭐 해외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유럽은 오르고 있어요. 네 제시배원님 어서 오세요. 유럽은 올라가고 있어서 또 이제 내일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일본 내렸죠. 그 다음에 중국 내렸지, 홍콩 내렸지, 뭐 박살입니다. 네,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좀 잘 버텼는데 이 잘 버틴 게 내용물은 쏙 빠지고 별거 없어요. 그래서 개별주만 올라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찐빵님 어서 오시고요. YHK님 술안주 준비하고 좋아요. 술 드시면서 음주 시청하십시오. 우님 어서 오시고요. 네.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괜찮았었잖아요. 괜찮았는데 CS 이 새끼들이 오늘 또 네, 지랄을 좀 한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랄한 거 치고는 그래도 증시가 괜찮았어요. 카시노님 어서 오세요. 어서도 오세요. 억대연봉님도 네 이제 출석은 안 부를게요. 자, CS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잘 따지고 보면은 쥐뿔 아무것도 아니요. 네. 무슨 얘기냐? 얘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좀 심했고요. 굉장히 조금 부실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위험이 있다. 이런 보고서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우디 쪽에 그 은행이 최대주주 지금 10%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투자를 많이 했어요. 10%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스위스 법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상 지분을 더 확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지분을 더 내가 확보할 수도 없는데 너희들한테 돈을 더 지원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겨. 그러니까 CS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사우디에서 돈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얘도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어제 유럽이 막 3%씩 빠졌잖아요. 미쳐가지고요. 네. 되게 한숨 나와. 근데 이게 뭐 하는 새끼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 뭐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CS가 파산할 거야? 이 SVB보다는 CS가 파산하게 되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가 파산하게 되면 진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얘는 자산이 SVB, 이름 더럽게 어렵네.
SVB보다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네, 3배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글로벌적으로다가 막 연결되어 있는 은행에다 기업에다가 더럽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파산해 버리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이런 기업이나 은행들도 작살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밀려버리게 되면, 얘가 만약에 파산해버리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같은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긴장들 해가지고 막 자빠졌는데, 자, 사우디 쪽에서 돈 안 대준다고 해서 은행이 파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정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당국이 나섰잖아. 스위스 당국이 나서가지고 뭘 했느냐? 우리가 보증해줄게. 우리가 파산 안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끝난 거지 이것도. 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지금 SVB나 뭐 시그니처 은행 파산이라는 얘기들 일단 나온 거 일단 됐지. 끝났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CS은행. 이것도 지금 파산할 것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막아줬어요. 끝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PPI 지표부터 시작해서 CPI 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매 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업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은 별로 안 좋아요. 네, 실업률 올라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은행이 파산할 것 같대. 근데 이유가 뭐냐? 금리가 많이 올라서다. 자, 답은 나온 거 아닙니까?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PPI 지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아니겠지? 뭐 떨어져서 나왔잖아요. 하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오늘 증시가 폭등 예고였어요. 폭등 예고. 야, 오늘 증시 좀 많이 오르겠구만. 한 2,400 넘겨서 한 2,400이 한 20까지 가겠구나. 오늘 한 2% 올라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CS가 아주 찬물을 고춧가루를 그냥 풀어가지고 확 집어던져버린 거지.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얻어맞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긴 해요.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외국인들이나 뭐 금융투자는 좀 팔리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또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뭐 나쁘지 않아, 괜찮아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왜냐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무엇을 좋아해? 기관과 외국인은 대형주를 좋아해. 노래가 왜 이래? 대형주를 좋아해. 대형주를 좋아하는 놈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가 올라갈 턱이 있나?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개인들은 이 와중에 2차전지 쪽 좋다고 막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두 개 합쳐가지고 3천억 나왔어요.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나왔어요. 그냥 기관 쪽에서도 팔아먹었는데 이거 다 누가 사냐면 개인이 다 사줬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믿을 건 그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매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눌리긴 했는데 다른 쪽으로 갔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가가 또 상승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해 버리니까 2차 전지밖에 믿을 게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오늘 급등한 애들 중에서 로봇 있자. 로봇 뭐였지 거시기? 네, 무슨 뭐 레인보우인가 뭐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 이상한 애 이름 되게 긴 거. 예, 로봇. 걔가 또 삼성이 지분을 확대했다 해가지고 그냥 또 상한가 들어가고 막 다 뭐예요? 이게 개별주입니다. 개별 테마입니다. 네, 개별 테마요. 개별 테마라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에요. 즉 시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조막돈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가를 올려놨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네. 그 이름 그렇게 길어. 이름 긴 거는 외우기가 힘든데 하여튼 걔가 뭐 삼성이 지분 확보했다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늘렸다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로봇 관련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로봇. 그러니까 로봇하고 지금 2차 전지하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지금 다 빠졌어요. 네, 다 빠졌고 지금 뭐 리오프닝 뿐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다 빠져가 못 일어납니다. 오늘 상승 포인트 보시면 2.3%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그나마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 가지고 상승 포인트 만들어 준 거지,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많이 빠져 있어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한 5% 올려놓은 것들이 오늘 한 3% 4% 까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수는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계좌는 집불 뭐 올라간 것도 없고 다시 그냥 내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아씨 뭐지 엿 같네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엿 같네. 근데 정말 엿 같은지를 봐야 돼요. 정말 엿 같은 건가? 정말 엿 같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것은 뭐 테마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못 갑니다. 네, 많이 못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주워 담게 되면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엿 같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그냥 막 저거 거시기 하고 막 그렇진 않아요. 그죠? 막 미칠 듯이 막 힘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냥 이 수준이야, 이 수준. 이 바닥 수준에서 그냥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악재라고 터진 것들이 지금 은행 파산이라는 것들인데 전부 다 원천 봉쇄를 해놨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있어요? FOMC 있잖아요. FOMC에서 뭐 한다고? 금리 결정하는데 지금 0.25 아니면 동결이요. 네. 0.25 아니면 동결인데 동결 대 0.25가 지금 거의 5대 5입니다. 네,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되면은 동결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오래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경기 부양입니다. 부양책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가장 많이 힘든 게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 지루하고 힘들다. 이거죠.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년 7월, 작년 10월, 뭐 올해 1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는데 계좌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나 계속 두들겨 맞고 있어 라고 얘기 생각하지만 실제로 두들겨 맞은 건 끝났어요. 네. 맞았어. 이제 궁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궁뎅이요. 네. 이게 누구 궁뎅이인지 모르지만 애플입이네. 네. 궁뎅이를 이제 회초리로 이렇게 막 맞았어. 이렇게 막 맞아가지고 궁뎅이에 애플입을 다시 이쁘게 그려드릴게요. 애플입. 이게 애플입이요. 네. 궁뎅이에 이렇게 막 상처가 막 났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네.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뭐 학교 폭력이 해갖고 끌려가지만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옛날에는 이렇게 두들겨 맞아 괜찮았어요. 막 두들겨 맞았잖아. 맞았어. 맞을 땐 어떻게 해? 맞을 땐 더럽게 아프죠. 아씨 막 죽, 아으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아프잖아요. 근데 다 맞고 나면 안 아파? 다 두들겨 맞고 났는데 일단 여기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막 그 멍들고 막 그랬어. 그럼 안 아파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아프지. 걸어 다닐 때마다 욱신거리지. 가만히 있어도 아프죠. 아픈 거요. 아프다고. 아프다 이거요. 아직 아프다고. 왜? 두들겨 맞았는데 상처가 안 났었거든요. 이거 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멍이 빠지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인공호흡기 이렇게 달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삐삐삐삐 하겠지.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서 있고요. 네, 아이고 이제 언제 가나 뭐 죽네 어쩌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왜? 성투사를 꿈에서 만났대. 아이쿠 은총이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꿈에서 나타난 거야. 빠밤 다 나타나가지고 넌 아직 올 때가 아니야. 인공호흡길 뛰어. 그래가지고 뛰어버렸어. 네. 인공호흡기 뛰었더니 사람들이 기적입니다. 와 시장이 이제 뭐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요.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정상생활 되냐 안 되냐. 이거 안 된다 얘기예요. 인공호흡기 뛰었으면 뭘 해야 돼요? 그동안 누워있던 시간에 대해서 재활운동 해줘야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좌의 회복이다 이 얘기입니다. 계좌를 회복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게 지금 자리고요.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좀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자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서 술 먹고 놀고 막 병원 탈출하고 막 그러잖아. 담배 피고 막 저기 가서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고 막 네. 그러면 또 다시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의사가 또 그 얘기하지. 왜 이런 일을 또 했냐. 그러면서 또 다시 그냥 누워가지고 또 치료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뭐가 되게 잘 될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종목수를 늘려가는 것은 내가 돈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주식 사야지. 지금 주식 사야 돼요.
왜냐면 올라가고 내려 올라가 내려 올라가 내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손해 보는 건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손해 볼 거 없어요. 손해 뭐 자꾸 자기 또 혹시 병원에서 탈출했어요? 우님? 병원 치료 잘 받으셔야 돼요. 조금 살만하면 가가지고 또 막 그냥 돌아다니다가 또 아파갖고 들어오고 막 네. 그러면 안 돼요. 이 충분히 다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MZ 세대, MZ라고 하면 안 된다며.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네, 이걸 이제 그 젊은이들과 약간 이제 꼰대들과의 어떤 벽을 나누는 그 용어입니다. MZ라고 하면은 니들은 꼰대. 그 뭐라고 읽어요? MG라고 읽어야 됩니다. MG. 네, MG예요, MG. 네, 이런 것도 알려 주는 거야. 그 어디 가서 MZ라고 하지 마세요. MZ 세대 이러면은 어우, 저 꼰대 막 이렇게 그럼 안 쳐준단 말이야. 네, MG입니다. MG. 왜 MG인지 모르겠어. 근데 왜 MG인지 모르겠는데 MG 세대래. 네. 원래 이거 Z라고 있는 거 아니야? MZ 아니야? 나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의도 뭐지 그 뭔가 납득은 안 돼요. 납득은 안 되지만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MG라고 해야지. 저는 27이니까. 네. 자, 아무튼 이 MG 세대가 무엇을 했느냐? 네. 그래, MG 아니, 그건 MG 새마을금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MG 세대가 주식을 엄청 많이 샀는데 지금 다 이탈하고 있답니다. 막 빠져나가고 있대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지. 막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경험의 차이일 것 같긴 한데 MZ 세대는 젊은 세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40대 정도 되면 무슨 세대가 돼요? X세대인가? 네, X세대, 신세대 X세대 아닙니까? 그죠? 네, 신세대 X세대. 이 신세대는 옛날 오렌지족 있던 때죠? 네, 오렌지족 있던 때. 네, 오렌지족 있던 때. 이 신세대, X세대, 이쪽이 이제 40대 후반인가요? 네,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멋대로 멋대로 저대로. 그랬대요? 네, 멋대로 지랄같이 그런 거? 요쪽 세대에서는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 주식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MG 세대는요 이탈하고 있답니다. 이게 경험의 차이겠죠. 왜냐면 MG 세대는 들어와가지고 뭐부터 받은 거야? 하락만 뒤지게 얻어맞은 거죠. 네. 근데 40대 50대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주목해야 돼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느냐? 밑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 야타를 또 기억하고 있어요? 야타! 그거 아직도 난 쓰는데. 아직도 쓰는데. 야타! 지난번에 제가 커뮤니티에 그린 거 있었잖아요. 야타! 그거. 네.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 MZ 세대보다 사실은 40대, 50대가 더 많잖아요. 네. 40대, 50대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은 세대들은 뭘 하느냐? 밑에서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 사들이고 있어요. 다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돈이 없는 애들은 나가는 거고요. 돈이 많은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MZ세대 플러스 뭘 봐야 되냐면 주린이라고 봐야 돼요. 주린이. 네. 초보자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와, 진짜 수익 안 난다. 진짜 장 안 간다. 와, 진짜 열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사실 내가 최근에 매수한 것도 막 떨어져. 네. 엿 같아요. 네. 뭐 사면 떨어져. 재수없게. 네. 근데 사면 떨어져.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샀는데 올라갔어. 그럼 난 내가 진짜 올라갔다고 자랑하고 목에다 힘주면은 아, 이 새끼 오늘 요즘에 잘하는구나 이 생각하면 돼. 그럼 그럴 때 가입하면 돈 잘 벌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 가입 뭐 매수하면 주가 떨어져. 아, 짜증나 씨 막 짜증. 네. 근데 뭐 별 수가 없어. 뭐 그저께 사도 떨어지고 어저께 사도 떨어지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개별주 같은 거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 단타나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건드리지 않으면은요 수익이 안 나. 네, 수익이 안 나고 뭐 뭘 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이게 매수해 놓고 나서 다음날 올라가잖아요. 그럼 좀 올라갔죠. 네. 방송이 또 끊겨요? 네. 88쪽 방송 끊겨요? 오늘은 안 끊길 것 같았는데. 네. 아무튼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힘주고 딱 방송을 하면 다음날 또 떨어져 있어. 똑 떨어져 있네. 이런 지금 이래요. 네. 그 뭐요? 내가 한 5% 수익 내 가지고 좋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뭐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져? 3%가 떨어져. 뭐 수익도 까먹었네. 다음 날 뭐 왔다리 갔다리 또 마이너스 한 2%또 떨어져. 본전돼 버렸네. 막 계속 이런다니까. 그러다가 또 좀 잘 버티다가 또 올라가면 거 봐요. 버티라고 했지. 그냥 5% 올라갔지. 근데 다음 날 또 떨어져. 4%가 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장이 이래요. 그 지금 장이 이런 장이라고요. 왜 이런 종목들은 무슨 종목들이에요? 밑에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입니다. 계속 난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런 애들은 뭐 2차 전지 샀겠지. 그죠? 네. 저런 거 뭐 위에서 사 가지고 신나 가지고 놀고 있겠죠. 네. 헬게이트 열린지도 모르고. 네. 문이 열렸어, 지금. 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주에 자금이 쏠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나와줘야지 돼요. 근데 안 나오잖아,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금이 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돈이 절로 가 있어요. 주식은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올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 흐름을 타는 것은 개인들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이 개인들 자금 많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은 개인들 자금입니다. 이게 돈이 많아요. 여기가 이게 뭉치지 않아서 쌀아기 눈 같은 거라서 그렇지 얘네들은 한방 눈이에요. 조금만 오더라도 잘 뭉치거든. 근데 개인들은 쌀아기 눈이라서 바람 불면 다 흩어져요.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요. 이런 거기 때문에 요 부분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줘서 외국인들이 뭉쳐놓은 것에다 덧타기를 해주면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이쪽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상승장은 과연 올까요? 라는 부분들은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좀 회의적인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상승장은 무조건 오죠. 네,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시는 그런 날들이 오실 겁니다. 큰 형님들은 아니어도 돼요. 네. 일단은 이쪽에 잘 간다는 느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2차 전지 하면은 다들 막 그냥 2차 전지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눈에 쌍심지 켜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막 이 물어 뜯으려고 막 그러잖아. 네가 2차 전지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욕하려고 하잖아요. 네. 유럽 은행 어디가 파산했대요? CS 얘기면은 이미 얘기 끝난 거예요. CS는 파산 안 했어요. 네. 유럽의 다른 은행이 또 파산한 게 있어요? 뉴스 요즘엔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언제쯤이면 되냐고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지. 뭐 근데 이쯤이면 거의 이제 악재 종지부를 찍는 재료 아닙니까? 네. 은행 파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번에 유럽의 CS까지 얘기 나와서 이 부분까지 하면은 거의 종지부를 찍은 거 아닙니까? 연준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너는 금리 동결, 그 다음에 조만간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정부에서 돈 지원 이런 쪽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 실제로 지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가가 떨어진 것은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리오프닝 주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조금 이따 보시면 되지. 네. 그게 왜 망했다고 생각해? 네. 망했어요? 진짜로? 아니 리오프닝이 왜 망했을까? 리오프닝이 왜 망했을까? 산수태그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리오프닝이 왜 망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하고 망한단 말이야? 산수탱크님 슈퍼채팅 만원 왜 망한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잖아. 아직 리오프닝은 오픈하지도 않아서 문도 안 열었어요. 아직 개점이야. 이제 영업시간이 8시부터인데 지금 7시 반인겨.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욕 많이 해요. 네. 2차 전지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욕하고 투자 매매 안 해요. 지금 2차 전지 사시는 분들은 누구겠어? 대부분이 보면은 단타 하시거나 아니면은 초보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네. 나는 주식 투자 오래 했는데 그러면 단타꾼이요. 네, 단타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 좀 그렇지만 그 뭐 이거 정석 투자라고 딱히 그러긴 어렵겠지만 투자 방법이 다른 거지. 네, 투자 방법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데 얘네들이 이 단타를 치거나 막 이렇게 급등주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좀 더러워. 그래가지고 네, 남이 무슨 얘기하면은 자기가 매수한 주식 가지고 욕한다 그래가지고 와서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귀찮아요. 네. 나도 요금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걱정스러워, 솔직히. 왜냐면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개인들만 바글바글 하다는 게 수치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뭐 10배를 간다, 뭐 100배를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 부분이겠죠. 네. 리오프닝은 중국으로만 지금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거는 저거 할 것 없고요.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1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이게 포인트가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적당히 팔아먹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팔아먹은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팔아먹은 것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일단 4분기보단 무조건 좋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 손을 꼭 붙잡고 갖고 있는 거, 그런 이유도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 4월달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올라가요. 왜냐면 실적이 제 생각에는 은행에서 지금 삼성증권에서 얘기했던 300억은 무조건 넘어간다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넘어가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뭐 1000억대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300억, 아무리 뭐 사람이 줄어도 300억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들은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을 받으려면 실적 발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때 열심히 해놨으니까 또 2분기는 더 많이 실적이 증가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마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동결이겠지만, 네,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금리 쪽에서 많이 약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다음 달에 CPI 지표 나오지만 또 내려갈 거예요. 다음 달에는 5%대가 나올 겁니다. 네. 5%대가 나올 거니까 더 내려가게 되면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런 상태가 일단 나온 거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1분기 실적이 일단은 개선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금리 동결이 되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만한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하려는 얘기가 이거예요. 시장이 내려간 이유,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였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재작년 뭐 9월달 여기 7월달 이럴 때 뭐가 나왔냐면 투매를 만들어내면서 대형주 공매도가 터졌어요. 이때 재작년 5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거든요. 3천 여기까지 또 밀린 거예요. 3,300에서 10% 빠지면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바닥을 여기서 잡아주거나 더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빠졌죠. 왜? 여기서 빠진 이유는 전쟁이에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보다 뭐 전쟁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전쟁이 나버린 거지. 그래서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한 거거든요. 금리를 인상하는데 슬슬 올렸으면 괜찮았어. 그래서 올 여름, 작년 여름 때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려버리잖아요. 급하게 뭐 울트라 스텝 나오고 자이언트 스텝 나오고 이 연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꽝꽝 떨어지는, 이거 지금 보면은 다 뭐예요? 이게 물가 때문이었고 금리 인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악재가 지금 소멸이 된 거예요. 물가 내려가고 있죠? 네, 아직까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뭐 악재는 소멸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네,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3,000포인트까지는 뭐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금리 인상되는 그 부분 수준까지는 보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점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오고 그리고 뭐 물가가 더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밑바닥, 바닥이요, 바닥.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바닥이라고 얘기하냐? 그럼 뭐 지금의 바닥이 아니면 뭔데? 고점이요? 고점이요? 뭐요? 고점 아니잖아요. 고점 아니요. 고점 아니면 바닥인 거지.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해서 사야 될 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은근히 깨고 있다는, 은근히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당장 사지 말고 반등 나올 때 사면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등 나올 때 샀는데 또 떨어졌어요. 괜찮아, 그런 거는. 지가 내려가 봤자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그죠? 네,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들은 일단 놔뒀다가 반등 나올 때 사면 되고, 그런 것들이 뭐 올라갔다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저점 근처에서 놀겠지 뭐 얼마나 더 깨지겠습니까? 일단 골든크로스를 만들거나 추세를 한번 형성하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타고 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흔들리고 있으면 더 꽉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방송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네? 흔들려? 그럼 꽉 잡어. 흔들리고 있어? 그럼 꽉 잡어. 더 꽉 잡어. 더 세게. 왜? 여러분들이 출렁다리를 건너온다고 생각해봐요. 출렁다리. 이렇게 출렁다리요. 이게 출렁다리. 뭐 사람들이 위에 타가지고 막 그냥 흔들흔들 걸어가면 막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고 막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지난번에 대둔산 갔더니 출렁다리, 그거는 좀 안 무섭더라. 근데 네, 저기 파주 가막산에 가시면은 출렁다리 길다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저기 구봉산이나 그 다음에 월악산 이런 데 가면 출렁다리 개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런 더럽게 무서운 것들. 네, 그 진짜 막 까마득한 것들. 네, 그런 데 가면은 네,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그냥 막 출렁출렁 막 그래. 그러면 이 무서운 애들은 그걸 못 건너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이 줄 꽉 잡고 가야지. 줄 꽉 잡고, 네? 줄 쫙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다 보면 넘어가는 거죠. 출렁이든 뭐 어쩌든 간에 어쨌든 다리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리가 무너질 걸 생각해요? 출렁다리 무너질까? 출렁출렁 한다고? 안 무너져. 그 시장이 출렁출렁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박살 날 것 같아요? 안 박살나. 안 박살난다고. 박살날 일이 없잖아요. 이거 뭐 박살 뭐 있어.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박살날 그 시나리오가 은행의 파산이에요. 은행의 파산입니다. 은행의 파산인데 미국 은행 파산은 일단 끝났잖아요. 근데 CS 나온 것도 일단 끝났어요. 스위스에서 보증해준다 했으니까 끝난 거지 뭐. 그럼 추가적으로 은행이 뭐 문 닫아버리거나 파산하거나. 근데 이렇게 은행이 파산해가지고 쬐깐한 은행, 네? 동네 은행 뭐 이런 거 일수 뭐 이런 사람들 망한다고 우리나라 금융이 무너지지 않아요? 네. 일수 뭐 이런 거 있잖아. 100만원 일수 뭐 이런 거. 동네 뭐 구멍가게 이런 거 망한다고 해서 동네 상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뭐가 망해야 돼요? 대형이 망해요. 큰 놈이. 이번에 CS가 큰 놈이었는데 이 놈이 안 망했으니까 괜찮은 게요. 쬐깐한 애들 망한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형 은행들은 막 걸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걔가 무너지면 와다닥 그냥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대형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약간 좀 애매하다 싶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형은행을 지금 파산시킬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지금 그지 같다는 이유들은 뭐였어요? 은행이 지금 그지 같다는 것은 네,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금리 낮춰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지금 FOMC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 하면 다음 달에 이제 FOMC에서 금리 동결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국가에서 근데 전면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걔네들 국가에서는 이거 못 막으면 뒤지는겨. 못 막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저거 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야, 예금자 보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원이죠. 이거 1억으로 올린대잖아.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예금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1억으로 올리겠다, 예금자 보호를. 지금 그거 논의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
돈이 많아요. 네? 돈이 많다고. 무슨 돈이요? 무슨 돈이 많지? 놀고 있는 돈이요. 놀고 있는 돈이 많다고. 예금 금리나 적금 금리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물론 금액이 막 몇 천억씩 뭐 몇 조 원씩 돼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그냥 받아먹고 놀면은 괜찮아. 그럼 되지 뭐. 네. 만약에 내가 1조 원을 은행에 넣어놨어.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뭐 한 적게 뭐 세금 다 떼고 뭐 예금으로 넣어놨으니까 세금 다 떼고 해서 뭐 한 적게 봐도 한 3% 받는다 치자. 1조에 3%면 얼마요? 뭐 300억인가? 네. 1년에 이자로만 네, 세금 다 떼고 300억 정도 바꿨네? 그지? 그럼 이거 갖고 놀고 먹으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1조 원 예금해요? 안 해요? 예금 안 하잖아. 예금 안 하니까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이랑 관계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놀고 있는 돈들이 잘게 뭐 규모는 굉장히 클 거예요.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규모는 굉장히 크겠지만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 잘게 쪼개져 있는 것들이 지금 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응? 튀어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들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걔네들은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급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인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이걸 좀 낮춰주고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을 때는 좀 올려주고 뭐 이런 거 쓰거든요. 은행은 항상 뭐 와가지고 돈 내놔 그래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 됩니다. 뭐 문 안 닫을 수가 없을걸 아마. 근데 그럴 일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돈 내놔 할 일도 없고 은행이 지금 뭐 잘 해주고 있는데 이자 따박따박 주면은 걱정 없잖아요. 파산 위험이 없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줘 버리게 되면은 아 얘는 파산 위험이 없네. 그럼 내 돈을 여기다 계속 놔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놀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돈을 조금씩 빼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어디로 빼고 있을까? 돈 빼서 뭐 하려고 알고 있을까? 뭐 집을 살 수도 있겠죠. 부동산을 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도 사겠지. 네, 지금은 이제 금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 선물이 또 제가 요즘에 해놓은 것 중에 그것도 좀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코인 같은 거 안 해요. 네, 코인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들이 많이 했어요? 이 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MZ 아니지? MZ세대예요, MZ세대. 왜? 푼돈이 모이니까 완전 큰 돈이 돼가지고 코인에서 큰 선 노릇을 하게 된 거지. 네? 물론 부동산을 살 수도 있어요. 상가라든지 집을 더 산다든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따지고 봤을 때 뭐가 가장 저평가됐다 생각해요?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저평가되게 생각하는 건 주식이에요. 주식. 네. 주식이라고. 근데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매수하려면 은행의 이자보다는 현저하게 지금 매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공적도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뭐 많이 사고 조금 팔고 이런 거니까 뭐 조금 파는 동안에 좀 내려갔다가 또 많이 사게 되면 확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만 야 근데 얘네들 지금 보시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핸들링이 이렇게 예술이야 예술. 네? 예술이라고. 얘네들은 최소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는 아니야. 운전을 이게 보세요.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매수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기관은 거의 참여한 것도 없어요. 매수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주가는 계속 이 상태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샀다가 조금 팔았다가 샀다가 조금 팔았다가 샀다가 조금 팔았다가 이지랄 하면서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정말 나는 이게 희한한 게 저는 아직도 주식하면서 희한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상단 부근만 오면은 쌍놈의 악재가 터져. 응? 상단 부근만 오면 하단 근처만 오면 해결책이 나타나. 이게 뭘까라는 생각인 거지. 난 이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상단 근처만 주가가 좀 올라가서 좀 저항대인데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악재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 의심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뭐야? 악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악재가 터져. 올라갈 때쯤 됐는데 그러면 호재가 나와. 그 여기서 놀아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악재가 나오면서 뭐래요? 얘네들이 주식을 팔아.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요. 응?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살 때쯤 되면은 호재가 나와서 주식을 또 사가. 사는데 더 많이 사. 그래갖고 주가가 또 올라가. 다 똑같은 놈들인가 아니면 뭐 하는 놈들인가 내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구간 동안에 매집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고, 네?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고, 주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주식 사도 돼요. 회사 사장이 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팔 때 욕을 좀 먹지. 네. 사도 돼요. 네. 주식 사는 건 괜찮아요. 이게 뭐 약간의 법칙적으로 이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지들 마음대로거든. 지들 하고 싶은 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박스를 지키려고 한다. 이 정도 패턴을 그렸으면은 얘네들이 일정하게 뭘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범위 안에 가다 놓고 나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건데 이거 뭐 미친놈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사서 올려놓고 나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더 하고 싶은데 매집이 안 끝나면 계속 가는 거야.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들이 좀 사가지고 좀 올라가서 부담될 것 같으면 야 악재 나올 거 없냐? 해가지고 떨어뜨렸다가 그겁니다. 지금은 VIP 들어와도 종목이 하늘을 안 찔러. 네, 그거 알고 계세요. 뭐 단타 매매 해가지고 막 치고 나가는 그런 거 아니면요 VIP고 뭐 VVIP고 뭐 나발이고 간에 아무것도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죠. 전문가 자식이 뭐 저렇게 얘기해. 사실이야. 네, 와서 실망하지 말고.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여러분 계좌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뭘 한다고? 회복이요, 회복.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가를 계속 낮춰놓는 거야. 우리가 얘네처럼요. 얘네들처럼요. 얘네들이 지금 위에서 사놓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밑에서 계속 작업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단가 낮춰놓고 뭐 그지를 하든가 아니면 위에서 썰랑 팔아먹고 밑에서 매수할 때 그때 우리는 물려있는 거 못 팔았으니까 저 뭐 평단가 낮추든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뭐 이렇게 여기에서 뭐 대단히 뭔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겁니다. 주가 조작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통정 매매라고 해서 주고받고 지들끼리 해가지고 주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짜 뉴스 뿌려가지고 막 땡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주가 이렇게 뭐 상승을 시키는 것은 지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 걸려도 벌금을 얼마 안 돼. 네 뭐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벌어가지고 네 주가 조작 벌었잖아. 그러면 한 300억 정도 요즘에 많이 올렸대요. 옛날에는 뭐 10억 20억 뭐 몇십억 이렇게 내고 나머지 다 지들이 입마에 포켓에다가 먹튀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몇백억 걷어가더라고. 근데 주가 조작을 아주 공격적으로 안 잡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부기관한테 내가 사찰을 당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1000억을 벌었어. 그래서 잡았어. 벌금을 300억 내라. 그럼 이건 뭐요? 국고로 환수 아니야. 네? 국고로 환수. 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또 만만치 않게 걷잖아. 얘 좋지? 얘도 700억 갖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도 300억 갖고 가요. 누가만 돈 털렸지? 우리만 돈 털린 거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 주가 조작이나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의 90%가 외국인이래요. 외국인인데 걔네들을 조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가 선진지수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건 모르지만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잡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공매도를 손대지 못하는 이유도 외국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죠. 네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괜찮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는 거고 천천히 하세요. 지금 어차피 저점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사도 괜찮아요.
다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공포심이 들지, 또 무섭지, 막 이런 생각인데,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했느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한 30% 떨어졌어. 30% 떨어졌는데 30%가 떨어졌어도 나는 이 주식을 더 사겠다는 어떤 신뢰, 그런 게 들지 않으면 그 주식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식을 지금 살 때 나 이 주식은 더 떨어도 더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접근하시면, 떨어졌어? 오케이 땡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분산 투자라는 것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몰빵 쳐놓고 나서 주가 떨어지고 나서 더 사야지 하면은 간에 기별도 안 가거니와 돈도 없어서 못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반부터 매수를 많이 들어가지 말고 내려왔을 때, 반등 나갈 때 조금씩 해나가시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금융위기가 온다 어쩐다, 뭐 이거 뭐 아주 과거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큰 게 온다. 네. 큰 게 온다. 정말 큰 게 온다. 근데 그 세상은 망한 적이 없어요. 네. 망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내릴 수는 있어.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막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게 주식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묻어놓고 그냥 편하게 시간만 보내기만 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맨날 보니까, 맨날 쳐다보고 맨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맨날 그걸 가지고 북적북적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보고 오늘 샀는데 내일 또 봤어. 내일 봤는데 내려갔어. 그럼 기분 나쁘거든. 근데 계속 안 보고 있다 한 2달 후에 봤더니 주가가 올라가 있어. 그럼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2달 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요. 2달 동안 내가 매수를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주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뭐 한 몇 달 내려갔어. 그러다가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바빠가지고 주식을 못 봤어. 내려간 동안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었겠지. 올라간다면요. 좋았겠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나서 뭘 한다고? 뉴스에 내 주식이 나오면 그때 가서 쳐다보세요. 그래도 돼. 저는 계좌를 안 들여다봐요. 뭐 수익이 얼마큼 났는지 손실이 얼마큼 났는지 관심도 없거니와, 어차피 나는 이거를 뭐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종목들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뉴스에 나올 때 보면 한 번씩 봐요. 수익이 좀 났나? 돈 좀 벌었나? 하고 좀 봐요. 근데 지금은 뭐 돈 좀 벌었나 볼 것도 아니겠지. 뭐 평단가만 좀 낮춰놓은 상태니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온다, 뭐 절대 안 올지도 모르겠다, 언제 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상승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이냐? 그게 다 과정이었구나. 응? 그게 다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는 나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었구나. 누가 망치로 계속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네. 불에 뜨겁게 달궈놓고서 망치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은 밑에서 불 오니까 막 뜨겁지. 막 고통스러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위에서는 망치로 계속 때려대. 철판 떼기는 얼마나 이게 열받겠어.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단단해져 있잖아요. 이게 당금질을 해줘야 된다니까. 뜨겁게 불에 달궈서 그냥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그냥,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불판이 올라가가지고, 네. 뜨거우니까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막. 근데 망치가 안 오고 젓가락이 오면 어떻게 돼? 이건 뭐 됐다 생각하는 거지. 젓가락이 오면 이제 돼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힘든 이유는 빨리 올라가야 해요 라는 건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료연 들어온다고 해서 뭐 하긴 뭐 지금 같은 때 들어와서 뭘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느낌이 조금, 네, 저거 할 거예요.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뭐야 이거. 보지 못했던 금융위기가 안 오면은 걔네들은 사라져요. 네, 걔네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뭐 뉴스나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뭐 어디 뭐 게시판이든 뭐든 다 잘 보시면은요. 뭐 온다 막 그런 애들이 있어. 막 그냥 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막 얘기하는 애들. 걔네들은요 상승량이 되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고. 책임지지 않아요. 네.
매매지 쓸 곳이 뭐 있어? 매매를 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쓰셔도 돼요. 샀다 팔았다 하면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돼요. 야, 너 그때 주가 떨어진다고 내가 주식 다 팔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항의를 할 사람이 없어. 어? 지금 어그로지. 우리나라는 관정이 너무 많아. 관정이 너무 많다고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 잘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희망적입니다. 좋은 뉴스 나올 거예요. 내일부터 주가 올라가요 하면 들어온 사람도 몇 명 있겠죠. 근데 더 큰 놈이 옵니다. 작살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들 대피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한 5만 명 가서 방송 보고 있으면 여기는 한 500명 와 있다고. 이게 그 차이야. 뉴스도 말이에요. 공포스러운 뉴스를 계속 써대는 이유가 뭐야? 이게 더 많이 보거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예쁜, 네, 아주 예쁜, 네, 여자 연예인, 네, 있어요. 근데 옷을 다 입고 있어. 근데 조금 덜 예쁜 일반인인데, 네, 옷을 다 벗고 있어. 그럼 뭘 볼게요? 난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라도 이거 안 보지. 네, 뭘 볼 거야? 조금 덜 예뻐도 벗고 있는 걸 보잖아. 아니야? 네, 아니면 말고, 네. 난 이걸 본다고. 왜? 자극적이니까. 자극적이니까. 뭐 이거 소리 줄일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나쁜 뉴스를 더 먼저 클릭하고 더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아직까지 애들이 잠을 안 자면 이상한 거야. 빨리 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애들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못 푸는 썰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아니 뭐 변태요. 아니 이거는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런 거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빨리 주문 빨리 재워 빨리.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네, 다 달라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고. 자, 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받을 테니까 조심해라, 사지 마라, 그런 얘기할 때 뭐 사실 사람들 안, 뭐 날 안 좋아했어. 왜 내가 주식 샀는데 떨어진다 그러냐. 근데 이때는 상승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만 계속 쳐다보죠. 그때 나에게 맞는 거,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더 힘든 이유는요, 장이 개떡 같고 많이 안 올라가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이 힘들지. 지금 막 즐겁다고 막 춤추고 막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뭐 머리에 꼭 꽂고 나가요? 지금 아우 너무너무 좋아요. 주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병원에서 삐뽀삐뽀 잡아간다고. 여기 큰일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잡아간다고. 지금 같은 때 마음이 힘들 때 뭘 해요? 아주 그냥 때려박는 거지. 왜?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아우 주가가 언제 올라갈 거지? 이걸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찾는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아씨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힘든 거구나. 왜? 이런 걸 찾는 이유는 뭐예요? 남 탓을 좀 해야 되거든요. 피터 린치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해 두면,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들이 중얼중얼 하는 걸 주워 듣고서 아 그래? 그러면 주식을 샀어. 주식 샀는데 그게 폭락을 해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 욕하느냐? 버스에서 속닥거린 사람이 아니라 기관놈들을 욕해요. 시장을 욕합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욕을 하는 거지. 내가 주식을 샀어.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뭐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돼서. 에이씨 더러운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거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소스를 얻기 위한 정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겁먹거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저 한다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바닥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이요, 여기서는 물러서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아직 저점이냐고요? 저점입니다. 주식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왜냐면 다 왔거든. 다 왔어요. 바닥이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저점이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은행이 망한다는데 더 큰 놈이 온다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놈이 온다는데 오라 그래. 오라 그러라고. 오라 그러라고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금 위기를 느꼈으면 저렇게 찔끔찔끔 팔면서 이지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서라도 다 갖다 팔아 치웠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더 크게 밀린다. 얘네들은 더 살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현금이 없는 게 힘든 거지. 현금이 없는 게 힘든 거고 주식을 더 사지 못함이 힘든 거지.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주가가 조금 더 내렸어요.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1월 달에 벌어놓은 거 다 까였어요. 이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더 줄 거니까. 응? 더 해줄 거야. 더 많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냅둬. 그냥 기다려. 어쩌다 한 종목 주순간 많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계좌가 다 같이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좌를 지금 담금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이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라고.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계좌를 뚜닥뚜닥 해가지고 내가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밖에 없다고. 주가가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면 여러분 뚜닥뚜닥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합니다. 왜냐면 내 걸 팔지를 못하거든. 뭐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면은 올라간다고 해서 또 못 사. 밑에 있을 때 무서울 때 사줘야 돼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요. 뭐 개도 안 물어갈 때. 지금 개도 안 물어가잖아. 우리 단풍이도 요즘에는 방송 안 들어. 개색. 네. 끝날 때만 자꾸 멍멍 짖고 네, 방송 안 들어요. 저 새끼가 빠져가지고 옛날에 와가지고 방송 탁 들으면서 뭐 개소리 한다 그러면 같이 멍멍대고 그랬는데 방송 안 들어. 이 개도 안 물어가는 장이 왔다는 얘기지. 네. 개도 안 물어가는 장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겁먹지 마. 겁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더 꽉 붙으세요. 더 꽉 붙들어. 그냥 꽉 붙잡고서 그냥 아주 그냥 네 놓지 말아버려. 그러면 지가 어쩔겨. 내가 안 놓겠다는데. 거시기 했어요? 거시기? 신용 썼어? 신용? 그런 거 쓰면은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뺏기니까. 요 며칠 사이에 반대매매 무지하게 나왔대더만. 에? 반대매매 무지하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또 털리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빚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빚내서 했으면 고생하겠지. 근데 빚내서 한 거 아니고 내 돈으로 한 건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내 집에 살고 있는데 누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 거냐고. 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수 변했어요?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았잖아. 가격 내려간다고 주식 숫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리면요. 내가 매수한 가격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물타기의 효과가 좋습니다. 네. 물타기 효과가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100주를 샀는데 이게 막 미친 듯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한 90%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주가 아니라 10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면은 평단가 확 내려갑니다. 같은 금액을 쓰는데도 주식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주에서 만약에 100주에서 여기 만약에 10,000원이었다. 근데 여기 지금 한 2,000원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1000주를 산다. 계산하면 또 그렇게 힘들겠지만 생각해봐요. 100주에서 10,000원이면 100만원이냐? 100만원이고 2,000원에서 1000주면 얼마요? 곱하기 1000은 200만원이네. 일십, 100, 1000, 만, 10만, 200만원이죠. 그럼 100만원, 200만원 합치면 300만원. 그럼 평단가 어떻게 돼요? 평단가 네? 12,000원 맞나? 나누기 300 하면 돼요? 맞나? 맞는겨?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알아서 계산하세요. 이런 거는 내가 지금 계산을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니까 평단가 그렇게 계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단가 계산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90%씩 떨어지면 안 되겠지. 근데 보통 한 40%씩 떨어지는 것 있잖아. 40% 떨어지거나 30% 떨어지거나 반토막 나거나. 그러니까 어설프게 10%대에서 물타기 하는 것보다 40% 50%대 물타기 하면 좀 낫습니다. 네.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송인다. 주식을 처음에 살 때 조금만 사고 진행하시면 네, 특별하게 부담될 거 없어요. 그런 것들 보시고 네, 그 개 같은 주식은 사지 말고 기다려. 그런 개 같은 주식도 언젠가는 살 날이 오겠지만 네, 지금은 개스맥 내 주주총회 한번 가야돼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겠어. 이 새끼들. 야, 니들이 뭔 놈들이냐. 네, 다음 달에 배당금 나오면 괜찮을 거예요. 네, 배당금 나오면 조금 더 수익도 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기다리시고, 네, 장 빠진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자, 오늘 핵심은 여러분들 잊지 마실 건 뭐냐면 흔들리면 더 꽉 붙으세요. 주가 내려간다, 내려가고 있다,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더 꽉 붙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네 타이밍이 나오면 또 더 사고 주가 올라가면 또 사람이 생각이 확 바뀌어요. 매수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내일부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그래서 2400 넘고 2450 넘고 뭐 순식간 넘어갈 거거든요. 뭐 올라가는데 뭐 한 1, 2주면 올라가잖아요. 훅 올라가. 내일 다음 주에 FOMC 기점을 해가지고 주가 막 올라가서 한 2100 찍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밑에서 못 산 거 후회한다고. 밑에서 팔아먹은 거 후회한다고. 팔고 다시 사죠. 천만의 말씀 못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지키세요. 네, 잘 지키세요. 어차피 올라가면서 다 회복해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 회복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올라갈 때 200~300%씩 다들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만 버텨.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손해난 거 아니잖아. 뭐 마이너스 50% 났다고 하더라도 200~300% 올라오면 수익 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잘만 버티십시오. 괜찮아요. 네? 괜찮고 여러분들 지금 주식 뭐 빠지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실현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 네, 그렇게 넘어가시고 뭐 앞으로 이제 뭐 좋아질 일이 생기겠죠. 네, 좋아질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딜 얘기하는겨? 뭘 자꾸 회원, 신회원, 구회원 네, 신회원이든 구회원이든 모르겠고, 네, 아무튼 지금은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크게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기회는 분명히 오고 상승장도 분명히 옵니다.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거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생긴 얼굴은 타고났어. 이게 DNA지. DNA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얼굴이 좋아집니다. 이 피부 탱탱한 거 봐. 이거 지금 이거 10대 피부예요. 10대 피부. 내 교복 입고 가면 애들이 깜짝 놀라. 너 왜 학교 안 가냐고. 네. 이런 분들이 또 네. 그래요. 네. 화장실이네. 네. 저런 분들이 또 지구 평화를 지키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아시겠죠? 주가 밀린다고 해가지고 뭐 망돈이 많았어요? 주무신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네. 아니면 장이 너무 빠져가지고 에잇 그러고 나간 거 아니야? 자.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내일 만약에 장이 올라오면 또 아이고 내가 어제 성투자 방송 듣고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잘했구나 이 생각 드실 겁니다.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또 미국장 쳐다본다고 눈 빨개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다 보면 주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나중에 내가 밧주 한번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주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뭐 어디 빠진 것도 없는데 무슨 뭐 큰 놈이 온다는 소리는 옛날부터 들었는데 언제 큰 놈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내가 네 큰 놈 큰 놈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썸머타임 끝났어요. 네 이번 주에 끝났죠. 그래서 일찍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 썸머타임은 12일날 끝났고요. 13일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옵니다. 네.